자, 달리기가 뇌를 키웠다. 에? 뭔 말이야, 이게? 아니, 달리면은 뇌가 성장합니다. 자, 연료, 비료, 보상의 삼중주. 운동하면 머리가 좋아진다라는 말은 단순한 속설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달리기는 인류의 뇌를 진화시킨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것이었죠. 자, 첫 번째, 연료 공급. 달리기로 고기를 얻어 뇌에 바치다. 뇌는 우리 몸의 2%에 불과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100kg면은 2%면 어떻게 돼요? 2kg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몸이 50kg면 2%면 어떻게 돼요? 1kg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2%의 부족한 몸무게지만은 에너지의 사용률은 어떻게 돼요? 그 10배인 20%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조그만 뇌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엄청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에너지가. 그래서 에너지를 먹는 하마라고 표현한다. 이런 뇌를 키우기 위해서는 고단백, 고지방의 고품질 식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류는 뛰어난 체온 조절 능력을 바탕으로 장거리 달리기를 통하여 다른 동물들이 지쳐 나가 떨어질 때 사냥에 성공했다. 전시간에 이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사냥에 성공해서 고기라는 연료를 안정적으로 뇌에 공급하며 뇌의 용량을 키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왜 사냥만 해요? 배달시켜 먹지. 아니, 라면 끓여 먹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 그런 질문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라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장을 만들어야 되고,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철을 생산해야 하고, 철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정적으로 털을 잡고 살아가야 되겠죠. 털을 잡고 살려면 어떻게 돼요? 안정된 식량이 필요로 하고, 안정된 식량이 필요로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수경 재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술과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사냥을 할 때에는 아직 인류가 발달과 발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냥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그게 꽤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다. 불과 우리가 농사를 짓고 정착을 한 것은 불과 얼마 안 된다. 몇만 년, 아니 몇천 년,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수십만, 수백만 동안은 우리 인류는 이렇게 달리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달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런닝머신 뛰는 거나 밖에 뛰는 거나 어떻게 돼요? 런닝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달릴 수가 있죠. 차가 안 오잖아요, 차가. 신호에 걸릴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런닝머신을 뛸 때는 안정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달릴 수가 있는 것이고, 밖에서 야외에서 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자전거가 오는지 안 오는지, 왼쪽 오른쪽 내가 비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빨리 가야 될지 적게 천천히 가야 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리면서 어떤 내외 시스템이 발달됐다. 내외의 비료와 도로를 공사한다.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공급하는 화학 물질들을 뿜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뇌에 영양을 공급하되 많이 공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이 안 쓰니까. 그래서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할 때에는 뇌에 엄청난 영양분을 공급하는 화학 물질들을 뿜어낸다. 그게 바로 BDNF, 뇌유리신경 영양인자고 뇌외의 비료라고 생각하면 쉽다. 뇌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고 뇌세포 간의 연결을 튼튼하게 만들어
학습과 기억 능력을 향상시킨다. 어때요? 치매 환자가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랄까요? 어떤 IQ 발달, EQ 발달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있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별개로 지능을 발달시키는 데는 운동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도 운동을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혈관 내피 성장 인자가 혈관 건설 인부와 같다. 자, 우리 뇌의 세포가 죽어가는 걸 치매라고 하죠. 하지만 죽어가는 세포를 살릴 수는 없어도 죽어가는 세포와 별개로 뇌의 새로운 혈관을 연결시킴으로 인해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늘려준다. 얼마나 멋진 겁니까? 야, 너는 내가 우동살이냐? 너는 내 세포가 다 죽었냐? 이런 말 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뇌가 안 굴러가요. 왜? 안 쓰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신장병 말기가 돼서 투석에 직면하게 되니까 내 생명과 내 목숨과 내 인생에 걸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러한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됐고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뇌가 발달되어 간다라는 거죠. 뇌가 학습되어 간다. 뇌세포가 활성화해 간다.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운동을 통해서 얻어가는 이점이라는 것이죠.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가 발생된다. 이렇게 뇌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운동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다. 이 물질들은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기억하는 능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한다.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학습과 기억 능력을 향상시키고, 두 번째는 뇌에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주고, 셋째는 기억하는 능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운동을 통해서 발달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머리 아파. 공부하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 기억이 안 돼. 저장이 안 돼. 뭐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하라는 거죠. 아니, 일반적인 신장 환자가 의료적인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공부합니까? 당연히 못하죠. 그냥 하는 거예요. 책을 사가지고 보든가 강의를 듣든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봐요. 왜? 그 다음날 또 봐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보다가 보면 어떻게 된다? 발전한다. 왜? 학습을 하니까. 학습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한 달을 보든 두 달을 보든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계속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해야 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뭐다? 바로 운동으로 해서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거다. 방금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운동을 하면 할수록 이러한 뇌세포가 발달이 된다. 자, 세 번째, 보상 시스템, 러너스 하이의 비밀, 엔도 칸나비노이드. 자, 우리가 이제 러너스 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매번 느끼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매번 저한테 오는 건 있죠. 왜냐하면 제가 보통 러닝을 하게 되면 하루에 90분 정도 러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러닝을 90분 하면은 이거를 지금 어, 거의 한 2년 넘게 한 것 같아요. 2년. 어? 저 일주일에 화수 목금 제가 일주일에 4번을 러닝을 하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안 쉬었어요. 러닝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그 일탈을 했을 때, 제주도 갔을 때는 그때 한번 쉬었는데, 제가 일탈을 하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몸이 아프더라도 가서 뛰었어요. 왜 뛰었냐면, 지고 싶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저한테. 그러니까 아프다고 당연히 안 할 수가 있겠죠. 아프면 쉬어야죠. 하지만 저한테 지기가 싫었어요. 내가 감기에 걸린 게 분명해. 어느 운동 안 해도 돼. 분명해. 하지만 나한테 지기 싫었어요. 내가 감기 걸려서 운동을 하루 쉴 수는 있어. 근데 너가 운동한다 해서 죽어? 죽을 운명이라면 가서 죽어 뛰다가 이런 마인드였어요. 그 정도로 나 자신한테 지기 싫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3년간 투석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제가 정한 규칙을 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기 싫어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러너스 하이가 작동됐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달리다 보면 고통이 사라지고 행복감과 황홀감이 밀려오는 러너스 하이를 경험하게 된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행복감과 황홀감이 밀려오는 러너스 하이는 한 달에 한두 번? 그 정도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행복감과 황홀함을 빼고 고통이 사라지는 느낌은 수시 때때로 오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90분 동안 뛰면서 힘들어야 되는데 힘듦을 많이 못 느끼죠. 그러니까 그런 러너스 아이는 매번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행복하고 황홀감이 밀려오는 러너스 아이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오더라는 것이죠. 자, 펌메이드에 등재된, 그러니까 펌메이드는 뭐냐면 전 세계 의학 그리고 생명과학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국제 학술 논문 검색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꽤 유명한 겁니다. 거기 등재된 논문이나 연구들은 꽤 그 공신력이 있죠. 우리 뇌에서 만들어내는 엔도칸나비노이드는 이런 물질 때문이다. 이 물질은 진통 역할을 해주고 불안함을 없애주며, 이게 불안함을 없애준다는 말이 뭐예요?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근데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아도 뛰어야 된다는 게 뭐예요? 이런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고 불안감을 적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힘들면 힘들수록 운동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내가 잠이 안 와. 내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 내가 공황 발작이 있어. 공황 장애가 있어. 내가 우울증이 있어. 내가 성격이 안 좋아. 내가 욱하는 게 있어. 다 운동해야 돼요. 왜? 이러한 물질이 나오니까. 운동을 하게 되면 이러한 화학 물질이 나온다니까요. 이러한 화학 물질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진통 역할을 해주고, 우울감을 해소시켜주고, 또 어쩔 때는 그냥 웃음이 나올 정도로 좋은 느낌을 갖게 만들어준다. 왜? 그러한 에너지가 나오니까, 그러한 화학 물질이 나오니까, 그게 바로 마약 성분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이잖아요. 그 성분이 나온다니까요. 오랫동안 뛰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황장애라든가 우울증 환자들은 필수로 이걸 해야 된다. 신부전 환자들도 당연히 해야 되죠. 왜? 이 물질들이 나오는데 그 물질들이 바로 진통제 역할을 하고 우울제 역할, 그러니까 항불안 효과를 내는 자연산 마약과도 같다라고 의사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걸 부정한다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말이.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된다. 우울증 환자들은.
잠이 안 오는 사람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육체 에너지를 고갈시켜서 잠이 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약에 의존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치료 과정이니까. 하지만 약을 먹으면서 이런 운동을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자, 진화적으로 볼 때 이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장거리 추적 사냥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이 스스로에게 주는 보상이었던 셈이다. 그러니까 내가 10km 뛰었는데 동물이 안 지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0km 뛰어야죠. 근데 20km 뛰려니까 되게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죠. 그럼 포기해야죠. 근데 생존을 위해서는 그 사냥감을 잡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한다? 또 뛴다. 그게 뛰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내가 힘들지를 모르고 잊어버리고 뛰게 된다. 그게 바로 러너스 하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고, 러너스 하이는 그러한 고통과 힘든 그런 느낌을 해소하고 없애주는 역할을 해주는 화학 물질을 내보내게 된다. 그게 바로 마약과 비슷하다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보상 시스템 덕분에 인류는 사냥 성공률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결론적으로 달리기는 연료를 얻게 하고 뇌의 비료, 아까 뇌의 비료 설명했죠. BDNF, 혈관을 늘려주며 계속 뛰게 될 동기를 부여하고 방금처럼 화학물질이 나온다 그랬죠. 완벽한 대먹인 고리를 만들어 주어서 인류의 뇌를 지금의 수준으로 발전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뛰고 쉬고 먹고 이것이 반복하면서 뇌가 발전되어 왔다라고 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현대에서 왜 운동하는가? 근데 보면 집단이 세 개가 나오죠. 세 개. 이 세 개는 뭐냐면은 하나는 일반인들이 왜 운동하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국가대표라든가 직업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왜 운동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집단이 세 번째는 뭐냐? 신부전 환자는 왜 운동을 하느냐? 그래서 이 현대의 이 세 가지 집단은 어떤 목표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운동을 하는지 알아보자 라는 게 지금 내용입니다. 자, 일반인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건강을 관리한다. 그러니까 현재에서 일반인들은 어떻게 돼요? 굳이 사냥을 안 해도 돈이 있으면은 배달을 시키든 주문을 하든 고기를 사 먹을 수도 있고 쌀을 사 먹을 수도 있고 식량을 조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달리지 않아도 살 수가 있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달리기를 뭘로 직결한다? 건강과 직결돼 있다. 그래서 건강을 하면서 삶을 유지한다. 자, 현재 일반인들은 운동을 통한 목표는 질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일상의 활력을 높여서 정신적으로도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말을 해도 질리지가 않는다. 왜? 운동을 하면 할수록 건강해진다. 그리고 오래 산다. 그리고 활력을 높인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행복한 삶을 만들어준다. 어때요?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냥 해야 된다. 일반인의 현재 방법.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심장협회 등은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일주일의 중간 강도. 중간 강도라는 것은 내가 뛰면서 옆 사람과 기본적인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달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아니라 달리면서 너 뭐 어제 어쨌니? 오늘은 뭐 할 거니? 뭐 아픈 데는 없니? 이렇게 안부 인사를 물어볼 정도로 대화는 가능하지만
심폐 기능을 강조하는 운동은 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게 바로 존2라는 개념인 것이죠. 존2를 모르시면은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ZON2. 존2 개념을 모르신 분은 존2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중간 강도로 150분에서 300분. 300분이면 어떻게 돼요? 1시간이 60분이니까 5시간을 일주일에 운동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높은 강도로 75분에서 150분. 그러니까 높은 강도는 뭐냐? 1시간에서 약 한 3시간 정도 높은 강도로 일주일에 해봐라. 그러면 좋아질 거다라고 전 세계 의사들이 말을 하고 있다. 자, 무산소 운동. 일주일에 2일 이상 주요 근육 그룹을 사용하는 근력 훈련을 실시한다. 그러니까 유산소는 주 4일 정도 하고 무산소는 주 2일 정도 하는 게 좋다라고 세계적인 의사들이 말하고 있다. 자, 습관은 뭐냐면 우리가 서 있지 않고 앉아 있는 걸 좌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된다? 생명은 단축된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일반인들의 운동하는 방법이 된다. 자, 성공 지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운동을 해서 어떤 목표라든가, 이 정도 하면 내가 달성을 했어.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반인들은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혈압을 안정화시키고,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화시켜서 체지방률 같은 의학적 지표와 더불어서 삶의 질이라는 주관적 만족감이 중요한 척도가 된다. 어떻게 돼요? 내가 질병이 없어. 하지만 운동을 안 해도 되지만 운동을 함으로써 얻는 이점이 뭐다? 건강해진다. 바로 혈압과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수치를 개선시켜주고 삶의 질이라는 만족감과 행복감을 운동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 시간에는 직업 선수는 어떻게 운동을 하고 또 어떤 의의를 갖고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